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일어난 산호세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 용의자를 포함해 이제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 사무엘 캐시디는 10년 전부터 업무의 불공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일어난 샌호세 기차역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뒤늦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는 46살의 앨렉스 워드 프리츠로 센타클라라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 도중 어제 저녁 눈을 감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총기 사건의 희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기 난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무엘 캐시디는 사건 당시 모두 39발의 총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 당시 캐시디에게는 반자동 권총 2정과 11개의 탄창을 갖고 있었으며 당일 새벽 6시부터 현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캐시디가 갖고 있던 9mm 반자동 권총은 합법적으로 보이나 12발의 총알이 들어있는 11개의 탄창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탄창을 소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한 직원에게 당신에게는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해 누군가 표적 대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디의 전 부인은 10년 전 캐시디가 동료 직원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평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만을 표해왔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센타클라라 카운티 검시소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하나둘씩 검시소로 모여들었습니다. It's awful and it's raw and people are learning for the first time that they've lost their husband or their spouse or their brother and it's terrible and it's just an awful thing to see. AP통신과 USA 투데이 그리고 노스이스턴 대학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올해 미국에서 최소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량 살해 사건 중 15번째로 모두 87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프리웨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6살 소년의 범인을 잡기 위한 제보 상금이 2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또 용의 차량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다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6살 소년 에이든 레오스 군. 가족들은 범인을 잡아달라며 $5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2명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현상금을 $150,000까지 올렸고 지역 비즈니스들까지 동참하면서 이제 현상금은 $310,000까지 올라갔습니다. 향후 제보 속도에 따라 현상금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용의 차량에 대해 좀 더 진척된 정보도 공개했습니다. 용의 차량 안에는 남녀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여자가 운전을 하고 남자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이든을 추모하는 지역사회 노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에이든 가족을 돕기 위한 기금 $300,000가 모였으며 요바린다의 스테이션 도넛 가게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모든 판매금을 에이든 가족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 선상에서 비비건 또는 공기총으로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체포된 남성이 사건과 관련한 요주의 인물에서 혐의가 유력한 용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신원도 공개됐습니다. 애나하임에 거주하는 올해 34살의 히스패닉 남성 제시릴 로드리게스는 현재 살상무기 공격 혐의로 $750,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리버사이드 프레슬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LA 카운티 일대에서 발생한 100건의 공기총 또는 비비건 총격 사건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벌어진 만큼 여전히 또 다른 범행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해 연말이 지나 내년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금액의 재정이 풀리고 제로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도매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2% 오르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2010년 노동부의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대 폭의 상승입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하원 세출이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의 판단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경제 재개로 지출이 많이 늘어난 데다 공급망 축소로 정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고르지 못한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ur economy i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but we still have a long road ahead of us. 그러나 여론과 시장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 정책과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지원의 부작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달 초만 해도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의 뜻을 내비쳤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의 신중론을 펼 것으로 분석됩니다. 옐런 장관은 올 연말까지 앞으로 몇 달간은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사실상 차기 인도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도중 사임으로 시장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P 등 미국 언론들은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측근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인도 대사로 에리카 세티 LA 시장을 낙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시장 사무실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인데 언론들은 최측근의 제보인 만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가세티 시장이 시장직을 사임하게 되면 LA시는 1916년 이후 105년 만에 시장 공석이 발생합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시장 공석이 발생하면 모든 권한은 LA시 의회에 위임됩니다. 누리 마티네스 현 시장이 당분간 시장 대행을 맡게 되는데 시의회는 잔여 임기 기간 대행 체제를 유지할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세티 시장의 임기가 내년 12월까지로 아직 한참 남았다는 점입니다. 재선 당시 LA시가 시 선거 일정을 짝수회로 조정하면서 임기가 1년 더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등이 이미 차기 시장 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시장 대행 체제를 길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시의회 내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니 예산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사실상 확정된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 시 선거를 묶어서 실시할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팬데믹 사태로 여행이 크게 줄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3,71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 근거리 여행에 나설 예정인 사람은 3,440만 명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집계된 2,260만 명에 비해 52.4%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항공 수요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항공기를 이용할 계획인 여행객은 모두 250만 명인데 지난해 집계된 36만 3천 명에 비해 무려 577.5%나 급등했습니다. 버스나 기차, 선박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23만 7천여 명이 여행을 떠나는데 지난해 집계된 18만 5천 명에 비해 28% 증가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여행객이 늘어난 것은 팬데믹 사태 안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체 50개 주 중 절반인 25개 주에 거주하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인주로 성인 전체의 62%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대비 60%의 여행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료와 렌터카, 숙박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이에 더해 휘발유 가격까지 올라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여행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는 하와이주의 호텔 숙박비는 평균 $2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가 넘게 오른 수치입니다. 백신 보급 가속화와 팬데믹 사태 안정화에 따라 메모리얼데이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휴가 팬데믹 사태 종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 안전 방역 기준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항공사 평가기관 영국 스카이트랙스는 지난해 전 세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안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한항공을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인 5스타 항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기관 중 하나로 항공사들의 방역 수준에 따라 1성에서 5성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대면 수속과 탑승객 발열 처리, 기내 소독과 기내식 위생 강화 등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코로나19 최우수 안전 등급을 받은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스카이트랙스로부터 서비스 품질 평가 부문에서도 최우수 5성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행사장과 경기장 입장을 100% 허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컴먼 뉴욕 주지사는 스포츠 경기, 영화나 뮤지컬 공연 등의 행사 주최 측에 백신 접종을 모두 사람에 한해 100% 수용 인원으로 입장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행사장 좌석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석 50%, 그리고 백신 미접종 관람석 50%로 나눠 입장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미접종자 좌석은 관람객 사이에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좌석을 낭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 및 극장, 콘서트장 그리고 경기장은 백신 접종 좌석과 미접종 좌석을 50%씩 나눠 입장을 허가하는 방식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입장객으로만 100% 수용 인원으로 입장을 허가하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행사 주최 측은 더 많은 수용 인원을 입장시켜 경제적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며 행사 관람을 원하는 주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라디오3는 6월 19일 토요일 백신 접종 완료로 입장을 제한해 100% 수용 인원으로 제20회를 맞는 트라이베커 영화제 폐막식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때 가족이나 친구와 옆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이 행사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서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자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복권 상금을 내걸었던 오하이오주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어제 저녁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복권 추첨을 실시해 2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해밀턴 카운티에 거주하는 에비게일 부겐스키가 $100만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고 데이튼시에 사는 8학년 학생 조셉 코스텔로는 앞으로 4년간의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오하이오주가 지난 12일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권 추첨을 발표한 이후 오하이오주에서는 모두 270만 명,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은 10만 4천 명이 백신 접종을 받는 등 백신 접종 속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4차례 더 $100만 전액 장학금을 건 복권 추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따라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뉴욕과 오리건주가 비슷한 복권 인센티브를 도입했고 오늘은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동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상금에 무려 1억 1,6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모두 10명이 앞으로 추첨을 통해 각각 150만 달러씩을 받게 되며 30명의 당첨자들도 5만 달러씩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추첨은 6월 4일과 6월 11일 실시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